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아니죠. 11시 50분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문득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라.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자. 풀릴까요? 잠깐뿐입니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오는 거고요. 살 빼야 하는데 스트레스, 옷 사는 걸로 풀릴까요? 아닙니다. 운동해서 빼야 하는 거죠. 본질적인 그 문제에 좀 접근을 해보자. 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박앵커의 올백 포트, IT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놓고 안 들여다볼래, 말래, 거래 안 할래 한다고 풀릴까요? 아니겠죠. 종목 들여다보면서 또 시장 이야기 모아가면서 대비책을 꼼꼼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서 그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나가야겠죠. 어떻게 봐야 되는가? 포트에 대한 대비책 오늘도 1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이 반가운 얼굴에 두 분이 계셔서 제가 12시에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 또 점심시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또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헬리팡님이라는 새로운 분도 와주셨네요. 제 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박 차장님 팬클럽도 있고 권대리님 팬클럽도 있고 다들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늘 포트에 대한 이야기 살짝 들여다보고 포트에 대한 언급 먼저 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 포트는 오늘 속상하네요. 속상해요. 톤은 높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상해요. 저 지금. 삼성전자가 또 빠집니다.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죠. 2.9% 밀리면서 손실폭이 6% 넘었습니다. 저희가 140만 원 이상 담았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좀 큰 편이고요. 잘 가주던 코나 아이도 일단 3% 오늘 낙폭 키우고 있고 바이오리더스, 사막콘덴서도 내립니다. 좀 걱정이 돼요. 저희 한 15만 원 돈만 채우면 원금이 될 수 있었는데 어느덧 한 30만 원 채워야 하는 금액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나눠볼까요? 박 차장님, 사람들이 저 휴먼 인덱스라고 제가 사고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차라리 제가 휴먼 인덱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역으로 좀 돈을 벌어볼 텐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속이 상하겠죠,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유와 IPS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모시티는 사고 올랐고요. 그렇죠. 휴먼 인덱스인데 코나이가 30% 수익 날 리가 없죠. 이 주식하다 보면 이제 사실 그런 약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 기억들이 약간 왜곡되고 좀 충격적인 것만 좀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만약에 민영 앵커가 진짜 휴먼 인덱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친하게 지내야겠죠. 그렇죠. 민영 씨 계좌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계좌에 좀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저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10% 빠졌다라는 소식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때마다 제 생각 나지 않으세요? 어떡하지? 그렇죠. 이거 어떡하나. 그러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JP모건이 모건 스탠리였나요? 어제 또 반도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8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AI 쪽 설비 투자하는 쪽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외국인들이 4,500억 팔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전저점 깨지 않는 한 조금 더 좀 들고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조금은 더 보유할 생각이고요. 바이오 리더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지속적으로 권주임님께서 매도 의견을 그냥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제가 계속 들고는 있어요. 뭐 손실 크진 않아요. 늘 보합권이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한 간략 코멘트 좀 듣고 오늘 본격적인 종목 얘기할까요? 네, 일단 뭐 이제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이제 임상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정도로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방송 프로그램상 좀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좀 하고 싶어서 일단 샀는데 가지 않으면은 한번 뭐 손실 아직 안 났으니까 일단 팔아보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렇게 누차 이제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들고 계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향후에 임상과 관련된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가파르게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우리는 좀 빨리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가는 종목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꾸준하게 명심하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5G 얘기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남자의 종목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딱 보니까 5G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종목에 대해서 하나 궁금주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 궁금주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궁금주 이야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브리핑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 하면요. 사실 가장 집중적으로 떠오르는 게 스마트 팩토리 혹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통신망 구축이 우선이겠죠. 5G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부터 5G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봤더니 자동차, 웨어러블 등의 수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입니다. 여기서 G는 제너레이션, 약자죠. 5G는 결국 5세대 통신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통신 속도보다 한 50배 정도 빠르고요. 반응 속도도 10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안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5G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를 눈독 들이고 있는 거고요. 상용화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통신 3사 역시나 5G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LG플러스, SK텔레콤, KT. 통신 3사는 당연히 5G 시대 이 수혜주로 꼽히곤 있습니다만 이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들이 투자한다면 그 투자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장비 업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통신사의 장비 투자 기대감이 올라가며 장비 업체들 수혜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그토록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넘겨볼까요?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가던 2011년도에 이 통신 3사는 8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5G로 넘어갈 때 통신 3사는 한 30조 원을 쓸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30조 원을 받아가게 되는 업체들끼리 수혜 경쟁이 치열하겠죠. KB증권에서는 수혜 기대 이정표 종목으로 와이솔, KMW, 솔리드, 유비쿼스, 다산네트워크스, RFHIC 등을 꼽았습니다. 이 종목들의 차트를 쭉쭉쭉 돌려봤더니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다산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다산네트워크스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정과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L2, L3 스위치.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지하에 이 L2, L3 스위치가 있고 각 가구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생각을 해봤더니 물탱크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물탱크가 있고 각 가구에서 물을 끌어다 쓰듯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OLT 유선 가입자망 장비도 갖고 있고요. 유선 가입자망 장치에서는 국내에서 1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LGU+ 모바일 백홀 장비 공급사로 채택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5G에 대한 개발 박차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네트워크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건 바로 해외 부분의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사실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인터넷이 한국 같지 않죠? 유럽 같은 경우는 답답해 속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 딱 해서 핸드폰 키면 와, 이래서 IT 강국이 대한민국이구나. 일단 인터넷 속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나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아직 많이 느립니다. 이들이 더 빨라지려면 장비 업체들의 이 진출도 더 가속화되겠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 60%인 통신 장비 업체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어디에 진출했을까요? 일단 미국 나스닥 상장사 존 테크놀로지 인수합병했고요. 소프트뱅크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미국 스프린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NTT, KDDI에게 납품 중이고요.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판매법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출 비용이 한 31.5% 정도 나오고 있는 나름 해외선에서 좀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산 네트워크스를 주목해봤는데요. 다만 실컷 여기까지 조사를 다 했더니 마지막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100%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 변수가 있다. 요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290억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더라고요. 실컷 조사 다 해놨더니 이게 띠용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290억, 지금 자본금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그 2배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290억 상당히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가액 같은 경우도 5,680원, 지금 주가가 7,000원대, 당연히 전환 신청을 하는 이들이 많다면 결국 오버행 이슈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금 부담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지 못했는가 조금 의문은 드는데요. 일단 오늘 통신장비 5G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다뤄보기 위해서 저도 오늘 관심주로 하나를 갖고 왔던 거고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이 수급 부담 어느 정도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는 두 분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전환사채가 너무 후반에 제가 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원고 작업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요소를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 전환사채 290억이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배팅한다면 사람들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전환사채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은 더 커지잖아요. 얼마 전에 카페24였나요?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BW나 이게 파생 상품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새로운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서 주가 괴리가 굉장히 많이 나면 이게 파생 상품 손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제 사태가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현금에 유출이 있는 손실은 아니죠. 네. 현금에 유출이 있는 손실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불안을 이제 안고 간다는 거죠. 이게 아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다른 쪽 5G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르민영님과 CL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 가는 종목에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저도 그 부분을 놓고 좀 찾아봤더니 전환사채가 발견이 됐던 거고요. 일단은 조금 박 차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강하게 매수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권주임님께서도 그동안 5G에 꾸준한 관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사실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특별히 그런 부분보다는 가는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계속 그 2010년부터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한 주가 한 7,000원 정도 수준인데 전망은 좋습니다. 기대감도 좋고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쪽에 대한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로 자꾸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11월 정도에 열리기 때문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은 제가 맨날 봅니다. 제 근처에 회사가 다산 빌딩이 있는데, 네. 판교에 있는데. 그분도 얼굴 표정이 밝던가요? 열심히 회사원들 표정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관의 매수를 동반해서 외국인과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계단식 상승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어떤 상승 모멘텀,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0월, 11월 정도 미국과 관련된 5G 주파수 관련된 경매가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회사를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때 시점에서 제가 한번 종목을 들고 나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걸로 좀 만족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 순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꾸준하게 여러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얼결에 저희가 5G 특집이 됐는데요. 어제 제가 5G 종목 부탁드려요 했더니 두 분이 5G 종목을 각각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실 것 같은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 오이솔루션 그리고 CJ헬로입니다. 권홍섭 대리님은 Y솔, KMW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5G 특집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어차피 제가 5G로 오늘 하나 담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권 주임님, Y솔 먼저 갈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진짜 사시는 건가요? 좀 사람이 유연해야죠. 오늘 괜찮습니다. 갑자기 리즈너블 하셨다니. 아무튼 한번 열심히 소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솔의 경우에는 이제 5G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터, 그러니까 소 필터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5G 시대가 도래가 되고 최근에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세대 정도의 이제 5G와 4G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출시가 됐고요. 향후에 이제 갤럭시 J 시리즈 그리고 A9 이런 그 저가 모델도 이제 5G 적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필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소필터 부분에서는 최근에 그 와이솔의 경우에는 약간 주가가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저가 업체들이 거기에 시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급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필터 부분에 대해서는 5G 모델 향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잡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뭐 로우end 소 필터라고 해가지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을 뺏길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와이솔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G 쪽의 소 필터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보호 필터라고 BAW라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신개념 필터들을 이 회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만약에 5G가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면 기존의 필터 수가 막 5개라고 예상을 하면 뭐 한 50개 내지 뭐 5개보다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런 필터 수 탑재량에 대한 증가 그게 바로 매출 실적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에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 이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그때 당시 한 21,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면 현재 그 주가 수준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가총액도 한 6천억 정도의 적정 밸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보자면은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외국인이 어저께는 뭐 46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5G 스마트폰 필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필터 같은 경우는 4G 때보다 5G에는 약 30%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소필터 만드는 업체 와이솔이 유일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저 공부 많이 했죠. 5G 업체에 대해서 어제 밤새 오늘 아침까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열심히 파고 왔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작에 했으면. 와이솔 같은 경우는 권지임님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주셨던 종목인데 주가 너무 잘 갔죠. 아까 카라님도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너무 올라서 좀 무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사장님께 여쭤볼까요?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지 그렇게 않을까요? 생각하면 그렇죠. 나쁘니까 안 올랐을 거고. 앞으로 전망이 더 이제 밝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5G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안 올라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올라간다? 그 너무 많이라는 건 사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안 올랐다? 그럼 제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미인대거든요. 미인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이쁜 사람을 고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와이소 이뻐 보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종목들이 좋은 게 그런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MLCC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와이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관심이 갑니다. 진작에 좀 가졌으면 좋았을 걸. 건대리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아주 맛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이라도 관심 가진 게 어딥니까? 박 차장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 전 늘 그랬어요. 왜 오이솔루션일까? 그러게요. 이름이 조금 걸리긴 한데 피터 린치가 그랬잖아요. 이름 참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매력적이다. 저도 사실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저요. 오이 잘 못 먹어요. 그런데 뭐 사실 기업만큼은 굉장히 좀 뭐 오이처럼 뭐 시원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은 업체입니다. 야, 정말 많이 올랐네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스토리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상상력을 많이 가지게 하는 업체입니다. 5G가 좋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뭐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5G 관련해서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입니다. 핵심 부품이에요.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을 해주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통신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나 다 들어갑니다. 5G 하면 뭐가 제일 요새 핫하죠? 5G 하면 스몰셀이잖아요. 우리가 스몰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은 기지국. 그렇죠. 이 광 트랜시버는요 스몰셀에도 들어가고 기지국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조하는 업체인데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RFHRC가 왜 올라가죠? 통신 장비에서는 1등이 어디예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글로벌리하게 가장 큰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화웨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너희 통신 장비 미국 시장에서 떠나라.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화웨이의 점유율은 높아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에릭슨이라든지 뭐 노키아 이런 쪽이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이 점유율을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안 좋으면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몇몇 개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될 수. 사실 경쟁력은 좀 떨어져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비해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이제 뭐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80조 투자하는데 25조를 AI 통신 장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지금 뒤쪽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TSMC처럼 파운드리 업체.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는 쪽보다는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AI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전 이제 업체 중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이 통신 장비 쪽에 올 수 있고 그런 쪽에 반사이익이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오이솔루션의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차트 보시면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15년인데 2010년부터 4G 투자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통신업체들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고점을 찍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다운됐던 가격이 여기고요. 한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엄청 많이 올라왔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5G 투자 뭐 아까 브리핑한 거 보면 4G 때보다 뭐 투자 금액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을 넘겨야 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 비싸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스몰셀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어리스 권지민 뭐 몇 번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사실 스몰셀을 만들어요. 다른 스몰셀 대비했을 때 오이솔루션의 강점은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출 비중? 이제 그걸 핵심으로 제가 이제 좀 본 거고, 물론 이제 RFHIC처럼 이제 해외에 우리는 투자를 한다, 1등 업체에 한다, 뭐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그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색다른 매력을 이제 뭐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의 어떻게 핵심이 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라인 저희 어떻게 잡을까요? 만약 이 종목이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 넘을 수 있다라고 2만 원 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합리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8,000원 정도 고점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 정도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000원 요 가격대 이렇게 12,000원, 18,000원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그리고 와이솔 어떡하죠? 두 종목 다 마음이 끌리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것도 함정이 아닐까요? 파다 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자꾸 생기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집착을 하게 되고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더 깊어지고 그 종목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공부한 게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사실 깊이 안 파봐도 이거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데 사고 물리면 더 깊이 공부하죠. 그러면 단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권주임님. 네. 다음 종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KMW. 네. 와이솔에 이어 KMW. KMW는 중계기 쪽인가요? 네, 통신 장비 쪽에서도 이제 그 기지국 안테나 하고요. 그리고 스몰셀 요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G에는 뭐 이제 매시브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기지국수 안테나가 뭐 최대 4개라면은 향후에는 100개 정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기지국의 소형화가 필수적이어서 이런 그 KMW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모멘텀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RF 장비 이쪽에 이제 동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뭐 필터라든지 안테나 그리고 RH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양이 5G의 경우에는 고주파수에다가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초 단위로 몇 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대용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을 보고 처리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테나 수에 따라서 이게 전송 용량과 그리고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5G에 대해서 이 동사의 안테나에 대한 매시브 기술에 대한 그 매출이 향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최소형 5개형 스몰셀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이파이처럼 그 5G에서는 이제 고주파수에 대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처럼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지국이 커버린다면은 굉장히 뭐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형 5개형 그 스몰셀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세계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작은 스몰셀을 개발을 했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이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ZT를 통한 이제 중국 차이나 모바일 쪽에도 진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 한 2분기부터 매출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정부도 이제 5G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에 대한 수혜가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 이 그 KMW가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LED 조명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LED 조명 사업과 관련돼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조정을 거의 다 이제 완성해놨기 때문에 저차폭이 축소됨에 따라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KMW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역시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파수 경매가 6월 달 끝나고 나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계단식 상승하는 그 뷰가 좀 더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 11월 정도, 10월 정도 이제 5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고점 3만 원을 뚫고 3만 4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적으로 보면은 일단 개인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투자 관심이 높아진다면 주가가 한번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3종목, 뭐 다산 네트워크 언급까지 했을 때는 4종목에 대한 통신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 빠르게 듣고 오늘 최종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CJ 헬로우 박 차장님 네.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뭐 이슈가 좀 많았어요. 이 그렇죠. 회사가 SK텔레콤에 팔리느니 뭐니 뭐 말이 많았는데 또 안 팔린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전에는 그래도 점유율 높이고 제사이동통신인가요? 이제 알뜰 요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딜라이브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왜 딜라이브 인수가 급락의 이유가 될까라고 전 좀 의아해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얘들 CJ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팔아야 되는 물량인데 딜라이브를 사? 팔 생각이 없나?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죠. 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딜라이브 인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CJ 헬로 입장에서는 더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가도 좋고 뒤로 가도 좋습니다. 인수해도 좋고 인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인수하면 몸집이 커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CJ 헬로를 사려는 이유가 뭘까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KT나 CJ 헬로를 사려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덩치를 키우기 위함이에요. 지금 사람 한 명 이제 끌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보면 KT가 38만 원, LG유플러스가 32만 원, SK텔레콤이 36만 원. 이거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 TV 보는 IPTV 이거 이동을 하면 그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당 40만 원이 들고 부대 비용도 듭니다. 네. 설치도 해야 되고 사람이 전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J 헬로 이 점유율이 커지면 딜라이브 인수해서 덩치가 커지면 SK텔레콤이나 LG나 KT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팔아도 CJ 헬로가 왜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딜라이브 인수하고 덩치를 더 키우면 돈을 더 잘 벌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수를 하는 건데 괜히 그게 악재를 작용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몸값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라이브 인수를 하면 뭐 얼마 인수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CJ 헬로 주가에는 더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주가 대비해서 뭐 사실 가격은 좀 싸다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어서요. CJ 헬로 오늘 한번 소개를 뭐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좋다라는 말이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J 헬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총 두 분 거에서 3가지 통신 장비 업체 주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음악이 나오고 있죠. 덜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을 수 있어요. 박 차장님. 오늘 코너아이가 조금 밀리고 있네요. 네. 박스권 제가 18,200원 정도 이제 뭐 지지 라인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좀 밀리는 거 보면 뭐 우리가 또 절반 팔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약간 뜬 감도 있고 일단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다시 움직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다른 종목을 매도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코나이 전속 누르기 전에 건주임님? 네. 건주임님께서도 괜찮으시죠? 뭐 저는
더 들고 가도 되고 팔아도 되고. 저는 삼성전자 좀 팔았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 매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네, 코나이 일단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한번 30% 넘는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요. 오늘 코나이는 20 몇 %였죠, 앞서? 네, 아무튼 제가 못 보고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20%대 후반으로 수익을 보고 남은 금액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팔까 해요. 바이오리더스 마음 먹은 상황에서 좀 팔아버리겠습니다. 오늘 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고 있죠. 15,200원 좀 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이오리더스 매도 대응해서 이제 포트에 딱 3종목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3% 수익 구간이고요. 삼성전자 발목 잡혔습니다. 사마콘덴서는 지금 보합권. 삼성전자에 제가 조금 격정적으로 급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바이오리더스 15,200원에 제가 매도 대응을 했네요. 자, 이제 담아야 됩니다. 저는 마음에 정해둔 종목이 있긴 한데요. 건주임님, 네. 건주임님이라면 어떤 거 담으시겠어요? 건주임도 2가지나 얘기해 주셨어요. 건대리님. 저의 경우에는 와이솔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와이솔이 더 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박 차장님께서는 제가 뭘 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오늘 잘 모르겠네요. 이러고 다산 네트워크 사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제가 워낙 또 요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니까요. PD님께서는 제가 오이 솔루션을 살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저는요, 오늘 와이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쉽죠? 조금 늦게 사는 감이 있긴 한데요. 박 차장님 말씀대로 19,900원에 50주 매수 넣었습니다. 앞서 CL님께서 왠지 민영앵커 와이솔 사실 듯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초반부터 와이솔에 대해서 한껏 관심을 높인 채로 들어왔고 제가 다산 네트워크스와 어떤 것을 제가 골라올까 고민할 때 한 종목이 바로 와이솔이었기 때문에요. 와이솔 네, 좋습니다. 잘 담은 것 같아요, 포트에. 건주님께서 최종 가격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21,000원 정도 되면은 이제 밸류의 부담이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G에 대한 그 스마트폰 향 매출 증가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단기간 이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장세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간 조정 올 때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가격 라인은 한 18,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46만 주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고무적인 상황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솔로 다시 탄력 키워나가길 보겠습니다. 이제 포트에 한 50만 원 정도 여유 자금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으로 담아볼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좀 포트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신이른님께서 엠코르셋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엠코르셋이 매수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 차장님. 저희에게는 좋은 기억의 엠코르셋인데 저희 팔고 나서 흐름만 본다면 어떤 분들에겐 좋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지금 보면 이 가격대에서 짧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더 꺾이는 게 문제지 여기서 더 꺾이면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수급도 조금 나오고요. 13,000원 돌파한다라고 본다면 좀 더 들고 가볼 만한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실적도 좋게 나왔고 또 이제 9월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11,600원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좀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코리셋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 보시고 관심 가지셨던 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한 주 금요일 기분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사막군덴서, 삼성전자, IT 쪽에서 지금 좀 저를 힘겹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추이를 조금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솔 오늘 담았고요. 지금 딱 보합권 정도가 되겠네요. 제 포트 내에서는요. 코스모신 소재는 3% 정도 수익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 5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나 더 살까요? 그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올백 오늘도 이분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권 대리님, 박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